평범한 일상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주희가 우리 집에 당분간 살아야 할 것 같아. 남편의 갑작스러운 말에 서진의 삶이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신우이 주희, 5년간 결혼 생활을 했지만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여자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주희예요. 아름답고 조용한 여자.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서진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집요했거든요. 언니처럼 예뻐지고 싶어서요. 서진의 옷을 입고, 서진의 화장을 쓰고, 서진의 모든 것을 따라하기 시작하는 주희. 고모 왜 엄마 따라해요? 4살 하은이조차 느끼는 섬뜩함, 그리고 사라지기 시작한 서진의 물건들, 화장품, 옷, 심지어 속옷까지. 언니가 되고 싶거든요. 주위에 소름 끼치는 고백.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남편 민재였어요. 요즘 아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 주희한테 신경질을 자주 내더라고요. 그 사람 절대 정상이 아니에요. 과거 연인이었던 정미라의 경고. 언니가 저를 때렸어요. 갑작스러운 주희의 고발. 서진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병원 입원을 종용하는 민재. 모든 사람이 서진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도, 가족도, 심지어 딸까지. 서진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하지만 주희의 방에 숨겨진 비밀을 발견한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벽에 가득한 서진의 사진들, 모든 얼굴에 빨간 X 표시가. 조심하세요. 언니, 실수하면 다칠 수도 있거든요. 주희는 과연 누구일까요? 정말 민재의 여동생일까요? 그리고 왜 서진의 모든 것을 탐내는 걸까요? 10년 전 화재 사고와 성형수술 기록들. 그 애는 주희가 아냐. 주희는 죽었어. 정신병원에 있는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고백. 진실이 드러날 때마다 서진의 목숨은 더욱 위험해졌어요. 과연 서진은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주희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한 장, 불청객의 입주. 서진은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거실에서 4살 딸 하은이와 함께 블록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죠. 민재가 회사에서 돌아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자 하은이는 아빠를 향해 달려갔어요. 오늘 일찍 왔네? 서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재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어요. 넥타이를 풀면서 소파에 앉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서진아, 할 말이 있어. 무슨 말? 주희가 우리 집에 당분간 살아야 할 것 같아. 서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주희는 민재의 여동생이었어요. 결혼한 지 5년이 넘었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시누이였죠. 민재는 항상 주희는 해외에 있어서 라고만 말했거든요.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사정이 복잡해. 일단 받아들여 줄 수 있겠어? 민재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강압적인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진은 민재의 손목에 긴 상처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마치 손톱으로 핥힌 것 같은 상처였죠. 그 상처는 뭐야? 아, 이거? 회사에서 서류 정리하다가 배웠어. 별거 아니야. 민재는 급하게 소매를 내려 상처를 가렸습니다. 서진은 이상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사흘 후 주희가 도착했습니다. 서진은 현관문을 열고 깜짝 놀랐어요. 주희는 생각보다 훨씬 아름다웠거든요.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 그리고 묘하게 차가운 눈빛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주희의 얼굴이었어요. 서진과 닮아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언니, 주희예요. 목소리마저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서진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주희가 입고 있는 옷이 서진이 며칠 전에 잃어버린 파란색 꽃무늬 원피스와 똑같았거든요. 어서 들어와. 방은 이쪽으로 안내해 줄게. 주희는 큰 캐리어 하나만 들고 왔어요. 그런데 캐리어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썩은 듯한, 아니면 약품 냄새 같은 것이었죠. 서진이 준비한 방은 안방 맞은편 작은 방이었습니다. 주희는 방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아니야. 가족인데 당연하지.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주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서진의 행동을 따라했어요. 서진이 물을 마시면 주희도 마시고, 서진이 음식을 집으면 주희도 똑같이 집었습니다. 하은이조차 주희를 무서워했죠. 엄마, 고모가 자꾸 엄마 따라해요. 하은이가 서진에게 속삭였습니다. 고모는 언니를 좋아해서 그래. 괜찮아.
하지만 서진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주희의 행동이 너무 부자연스러웠거든요. 일주일이 지나자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의 화장품이 하나둘씩 사라졌어요. 립스틱, 파운데이션, 향수까지. 그리고 서진이 사용하던 샴푸 냄새가 주희에게서 났습니다. 어느 날 밤, 서진은 화장실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주희가 서진의 칫솔로 이를 닦고 있었거든요. 주희야, 뭐 하는 거야? 주희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언니 것을 쓰고 싶어서요. 언니가 되고 싶거든요. 서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주희의 말투도 표정도 모든 게 섬뜩했어요. 그날 밤, 서진은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어요. 물을 마시려다가 주희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대화하는 소리 같았어요. 서진은 조심스럽게 주희의 방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진 언니처럼 되려면 더 많이 연습해야 해. 목소리도, 걸음걸이도. 주희가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서진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주희가 거울 앞에서 서진의 흉내를 내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주희의 방에서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참아. 언제까지요? 이렇게 숨어서 사는 게 지겨워요. 곧 끝날 거야. 서진이 먼저 나가 떨어지면. 서진은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민재와 주희가 공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목표는 자신이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안방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의문이 떠올랐어요. 주희는 정말 민재의 여동생일까요? 그리고 두 사람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서진의 마음속에는 의심을 넘어선 공포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집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서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걸 말이죠. 서진은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어요. 하지만 서진의 눈에는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어젯밤에 주희랑 얘기했지.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무슨 얘기? 방에서 목소리가 들렸는데 민재는 잠시 멈칫하더니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주희가 적응하기 힘들다고 해서 좀 달래줬어. 별거 아니야. 민재야, 주희가 좀 이상하지 않아? 내 물건들을 계속 가져다 쓰고.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여자들끼리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냐? 민재는 서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그 손길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민재가 출근한 후 서진은 상담센터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내담자 정미라와의 첫 만남이 있는 날이었어요. 정미라는 29살의 여성으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미라를 만난 순간 서진은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정미라입니다. 정미라는 조용하고 차분해 보였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편하게 앉으세요. 어떤 일로 상담을 받으러 오셨나요? 최근에 이상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요. 정미라는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어떤 남자인가요? 겉으로는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다정하고 책임감 있어 보이고 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달까요? 서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미라의 말이 민재를 연상시켰거든요. 그 남자가 어떻게 이상했나요? 처음엔 저를 정말 사랑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점점 제가 누구랑 만나는지 뭘 하는지 감시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정미라는 잠시 망설이더니 소매를 걷어올렸습니다. 팔목에 멍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 남자 이름이 뭔가요? 장민재요. 서진은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정미라가 말하는 남자가 자신의 남편이었던 거예요. 정미라는 갑자기 상담을 중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더 이상 상담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사람 절대 정상이 아니에요. 선생님도 조심하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은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와 집에 도착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아, 시원해. 욕실에서 주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민재가 분명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인데 남자 목소리도 들렸거든요. 서진은 조심스럽게 욕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서진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민재가 욕조 안에 주희 등에 비누를 발라주고 있었어요. 주희는 머리를 뒤로 젖히며 민재의 손길을 즐기고 있었죠. 오빠, 조금 더 아래쪽도. 이렇게? 응, 거기. 서진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남매 관계가 아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확실히 다른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주희의 젖은 어깨에 키스까지 했어요. 우리 계획대로 하면 곧 이 집은 우리 거야. 서진은 언제 처리할 거야? 조급해하지 마. 단계적으로 해야 해. 먼저 정신적으로 무너뜨리고. 서진은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댔습니다. 그 바람에 작은 소리가 났어요. 욕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뭔가 소리 안 들렸어? 주희가 속삭였어요. 착각이겠지. 서진은 아직 안 왔을 거야. 서진은 급하게 현관으로 가서 문을 시끄럽게 열고 닫았습니다. 다녀왔어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욕실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민재가 평상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벌써 왔어? 회사에서 일찍 나왔어. 주희는 어디 있어? 샤워하고 있어. 오늘 몸살 기운이 있다고 하더라. 민재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서진은 속이 뒤틀렸어요. 그날 밤, 서진은 주희의 방을 몰래 엿봤습니다. 주희가 외출한 사이방에 들어가 보니 벽에는 서진의 사진들이 가득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진에서 서진의 얼굴에 빨간 펜으로 X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서진의 일상을 기록한 노트였어요. 오전 9시 하은이 어린이집 데려다 줌. 오전 10시 상담센터 출근. 오후 5시 하은이 데리러 감. 밤 11시 잠자리에 든. 심지어 서진이 자주 가는 카페, 좋아하는 음식, 친구들 이름까지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소름 끼치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서진을 완벽하게 대체하기 위한 준비사항. 서진은 무서워서 방에서 급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복도에서 주희와 마주쳤습니다. 주희는 서진을 보더니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언니, 제 방에 왜 들어갔어요? 나는 괜찮아요. 어차피 곧 언니 것도 제 것이 될 테니까요. 주희는 서진의 어깨를 스치며 지나가면서 속삭였습니다. 조심하세요. 언니, 실수하면 다칠 수도 있거든요. 서진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주희와 민재는 자신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그 계획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걸 말이죠. 서진은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재와 주희의 수상한 행동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욕실에서 목격한 그 장면은 악몽처럼 되풀이되었죠. 서진아, 요즘 얼굴이 많이 상했네. 민재가 아침 식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잠을 잘 못 자서 그래. 스트레스 받을 일 있어? 혹시 주희 때문에? 민재는 마치 모든 걸 모르는 듯 연기하고 있었어요. 서진은 속이 뒤틀렸지만 티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아니야. 상담센터 일이 좀 많아서. 그때 주희가 거실로 나타났어요. 오늘따라 주희는 서진과 똑같은 헤어스타일의 같은 색깔 옷까지 입고 있었습니다. 마치 서진의 쌍둥이 같았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언니, 주희가 서진의 목소리까지 흉내내며 말했습니다. 하은이는 주희를 보더니 무서워하며 서진에게 달려왔어요. 엄마, 왜 엄마가 2명이에요? 민재는 웃으며 하은이를 달랬습니다. 고모가 엄마를 많이 좋아해서 따라하는 거야. 재미있지? 하지만 하은이는 계속 불안해했어요. 아이의 본능이 위험을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가 출근한 후 서진은 주희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주희는 서진이 하는 모든 일을 따라했습니다. 서진이 커피를 마시면 주희도 같은 자세로 커피를 마셨고 서진이 책을 읽으면 주희도 같은 페이지를 펼쳤어요. 오후에 서진이 상담센터에서 돌아오니 주희가 서진의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희는 서진의 화장품으로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주희야, 뭐 하는 거야? 언니처럼 예뻐지고 싶어서요. 주희는 거울 속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희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마치 거울 속의 서진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듯한 시선이었죠. 내 화장품 함부로 쓰지 마. 왜요? 곧 다 제거가 될 텐데. 주희의 말에 서진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민재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민재의 노트북을 열어봤어요. 비밀번호를 여러 번 시도한 끝에 주희 0410이라는 비밀번호로 열렸습니다. 민재가 주희의 생일을 비밀번호로 쓰고 있었던 거예요.
노트북을 뒤지던 서진은 충격적인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서진 재산 정리라는 제목의 문서였어요. 문서에는 서진 명의의 모든 재산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집, 보험금, 상담센터 지분까지, 그리고 서진이 사망할 경우 모든 재산이 민재에게 상속되도록 되어 있었어요. 더 무서운 건 계획 단계라는 항목이었습니다. 1단계 정신적 압박, 주의를 통한 스트레스 유발, 2단계 사회적 고립, 친구, 가족과의 관계 차단, 3단계 정신병원 입원, 정신이상자로 만들기, 4단계 사고사 연출, 자살로 위장. 서진은 손이 떨렸습니다. 민재와 주희가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또 다른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한유진이라는 이름의 폴더였어요.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의료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주희와 닮았지만 얼굴 한쪽이 심하게 망가져 있었어요. 화상을 입은 것 같았습니다. 의료 기록을 보니 10년 전 교통사고로 안면 손상을 입고 여러 차례 성형수술을 받았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뉴스 기사였습니다. 원주 펜션 화재 사고, 투숙객 한유진 씨 중상, 화재 원인은 인화성 물질에 의한 방화 추정, 함께 투숙한 남성은 무사히 탈출, 실온 확인 중. 기사 날짜는 정확히 10년 전이었어요. 그리고 그 남성이 민재라는 걸 서진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더 뒤져보니 한유진의 정신과 치료 기록도 있었어요. 화재 사고 후 심한 우울증과 강박증을 앓았고 특히 동일화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타인이 되고 싶어하는 병적인 욕구를 말하는 거였죠. 서진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주인은 민재의 여동생이 아니라 한유진이었어요. 10년 전 민재와 연인이었다가 사고를 당한 후 성형수술로 얼굴을 바꾸고 주희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민재는 한유진을 이용해서 서진을 제거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서진이 파일을 더 보려던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하는 거야? 민재가 일어나 있었습니다. 서진은 재빨리 노트북을 닫았어요. 화장실 가려다가 시간 보려고. 그래? 빨리 자.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잖아. 민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서진을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서진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주인은 한유진이고 민재와 공모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아직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노트북의 파일들만으로는 경찰이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서진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정신병원에 있는 시어머니 이경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혹시 시어머니가 한유진에 대해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한 서진은 이경희를 만났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정신이 또렷해 보였어요. 어머니, 주희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이경희는 갑자기 서진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애는 주희가 아니야. 주희는 죽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민재가 그 일을. 이경희는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간호사가 달려와서 진정제를 놓으려 했지만 이경희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한유진이야. 그 애는 한유진이라고. 조심해. 그 애가 널 죽일 거야. 서진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도 한유진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민재가 과거에 저지른 일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서진은 확신했어요.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걸 말이죠. 병원에서 돌아온 서진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 애는 주희가 아니야. 주희는 죽었어. 그리고 한유진이야. 라는 외침까지. 서진은 이제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희의 방에 들어가서 더 자세히 조사해봐야 했어요. 오후에 민재는 회사 회식이 있다며 늦게 들어온다고 했고 주희는 병원에 간다며 외출했습니다. 서진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하은이를 낮잠 재운 후 서진은 조심스럽게 주희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평소보다 더 이상했어요. 벽에 붙어있던 서진의 사진들이 더 늘어나 있었고 심지어 서진이 잠들어 있는 사진까지 있었거든요. 이건 언제 찍은 거지? 서진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주희가 자신이 잠든 사이에 몰래 사진을 찍고 있었던 거예요. 서진은 방을 더 자세히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서진의 옷들이 가득 걸려 있었어요. 서진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옷들이 모두 여기 있었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니
더 충격적인 것들이 나왔어요. 서진의 머리카락이 작은 봉투에 담겨 있었고, 서진이 사용한 칫솔, 심지어 서진의 속옷까지 있었습니다. 이 미친. 서진은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주희가 자신의 모든 것을 수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침대 밑에서 작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여러 번 시도해본 끝에 0410으로 열렸어요. 민재 노트북 비밀번호와 같은 숫자였습니다. 금고 안에는 충격적인 물건들이 들어있었어요. 먼저 나온 건 한유진의 옛 신분증이었습니다. 사진 속 한유진은 현재의 주류와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어요. 화상을 입기 전의 모습이었죠. 그 다음엔 성형외과 수술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10차례가 넘는 성형수술을 통해 서진의 얼굴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수술 날짜를 보니 모두 최근 2년 사이에 이뤄진 것들이었습니다. 내 얼굴을 따라서 성형했다고? 서진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한유진이 자신이 되기 위해 얼굴까지 바꾼 거였어요. 더 무서운 건 정신과 치료 기록이었습니다. 한유진은 해리성 정체성 장애와 편집성 망상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되어 있었어요. 특히 타인 동일화 강박 증상이 심각하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진들이 나왔어요. 민재와 한유진이 포옹하고 있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들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서진과 결혼한 후에 찍힌 것들이었어요. 민재는 결혼 후에도 계속 한유진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사진 뒷면에는 한유진의 글씨로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재 오빠, 김서진을 없애고 나와 새 출발하자. 서진이의 모든 것을 가져야 해. 그래야 완전해져. 곧 서진이는 사라지고 나만 남을 거야. 서진은 손이 떨려서 사진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금고 맨 아래에는 더욱 끔찍한 것이 있었습니다. 서진의 심리 상태를 분석한 보고서였어요. 서진의 일상, 성격, 약점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서진 심리 분석 보고서, 대상자의 우울증 병력 활용 방안, 정신적 압박을 통한 자살 유도 계획 1단계, 일상 파괴를 통한 스트레스 유발 완료 2단계 사회적 고립, 유도 진행 중 3단계 정신병원 입원 유도 준비 중 4단계 사고사 연출 대기 중. 서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들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욱 소름 끼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서진 제거 후 완전한 정체성 교체 계획, 한유진 김서진으로 완전 변신, 장민재와의 새로운 생활 시작, 하은이는 한유진 새로운 김서진이 키움, 모든 재산과 사회적 지위 승계. 서진은 구토감을 느꼈습니다. 한유진은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자리를 완전히 차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심지어 하은이까지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집에 계세요? 주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거예요. 서진은 재빨리 모든 것을 금고에 넣고 방을 나왔습니다. 주희는 복도에서 서진과 마주쳤어요. 언니, 왜 제 방에서 나오세요? 주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청소기 빌려주려고 했는데 없네. 그래요? 그런데 언니 얼굴이 하얘졌네요. 몸이 안 좋으세요? 주희는 서진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서진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좀 피곤해서 그래. 먼저 쉴게. 서진이 안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주희가 뒤에서 말했어요. 언니, 혹시 제 방에서 뭔가 본 거 있나요? 서진은 등골이 오싹했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없어.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주희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전혀 잠들 수 없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희는 한유진이고 민재와 공모해서 자신을 완전히 제거하려 한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 모든 증거들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인가 하는 거였어요. 주희가 이미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게 끝날 수 있었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서진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언제 한유진과 민재가 마지막 단계를 실행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평소처럼 하은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상담센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어젯밤 발견한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상담센터에 도착하자마자 동료 선생님이 다가왔어요. 서진 선생님,
괜찮으세요? 요즘 많이 야위신 것 같은데.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서진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며칠 사이에 살이 많이 빠졌고 다크서클이 심하게 생겼습니다. 스트레스가 몸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어요. 오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재였어요. 서진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주희가 다쳤어. 지금 응급실에 있어. 서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다쳤는데? 집에서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대. 피가 많이 났어. 서진은 급하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정말로 거실 바닥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피의 양에 비해 흔적이 너무 인위적으로 보였거든요. 그때 민재와 주희가 집에 들어왔어요. 주희는 머리에 하얀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주희야, 괜찮아? 네, 언니, 많이 아프긴 하지만. 주희는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서진은 주희의 눈빛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마치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주희는 계속해서 아프다며 신음소리를 냈어요. 민재는 주희를 극진히 돌봤습니다. 물 좀 가져다 줄래? 민재가 서진에게 말했어요. 서진이 물을 가져다 주려고 주희의 방에 들어갔을 때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주희가 거울을 보며 붕대를 고쳐 감고 있었어요. 그런데 머리에는 상처가 전혀 없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주희는 놀라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차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연기 연습이요. 언니, 연기 연습? 내일부터 좀 더 큰 연기를 해야 하거든요. 서진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주희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감이 왔거든요. 다음 날, 서진이 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있을 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서진 씨시죠? 신고가 들어와서 연락드렸습니다. 신고요? 댁의 시누이분이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셨는데요. 서진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게 무슨... 지금 바로 경찰서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은 급하게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니 주희가 얼굴에 멍을 들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민재가 옆에서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경찰관이 서진에게 말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주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저를 때렸어요. 뭐라고? 어젯밤에 언니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저를 밀쳤어요. 그래서 넘어져서 다쳤고 주희는 연기인지 진짜인지 모를 정도로 실감나게 울었어요. 민재도 거들었습니다. 요즘 아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 주희한테 신경질을 자주 내더라고요. 그런 적 없어. 나는 주희를 때린 적이 없다고. 서진이 소리쳤지만 경찰관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증거가 있나요? CCTV 목격자 같은. 서진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집 안에는 CCTV가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거든요. 일단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 오시죠. 경찰서를 나오면서 민재가 서진에게 말했어요. 서진아, 요즘 정말 이상해.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 내가 왜 병원에 가야 해? 스트레스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 주희를 때리고도 기억 못하잖아. 서진은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민재와 주희의 덫에 걸린 상황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재가 서진에게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정신병원 입원 동의서야. 미쳤어? 내가 왜? 서진아, 내가 지금 정상이 아니야. 주희를 때리고도 기억 못하고 요즘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하고 나는 정상이야. 그럼 하은이 양육권은 나한테 넘겨줘. 민재는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양육권 포기 각서였습니다. 절대 안 돼. 그럼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 선택은 내가 해. 서진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민재와 주희가 치밀하게 계획한 덫이었어요. 그날 밤 서진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해봤지만 민재가 이미 서진이 요즘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말해놨는지 모두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심지어 친정 부모님도 민재의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민재 말로는 내가 요즘 많이 힘들다면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게 좋겠다. 모든 사람들이 민재 편이었어요. 서진은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어요. 차라리 모든 걸 끝내버릴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서진은 화장실에서 우울증 약을 꺼냈어요.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하은이 생각이 났어요. 자신이 사라지면 하은이는 한유진과 민재에게 맡겨질 거였습니다.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서진은 약을 다시 넣고 거울을 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포기하지 않겠어. 끝까지 싸울 거야. 서진은 작은 녹음기를 꺼내서 거울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을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이 기록이 자신을 구해줄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오늘은 2025년 6월 23일. 나 김서진은 지금 남편 장민재와 가짜 신우이 한유진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서진은 며칠 동안 거울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녹음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민재와 주희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서진아, 정말 마지막으로 말할게. 병원에 가든지 아니면 하은이 양육권을 포기하든지 선택해. 민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왜 내가 그런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럼 계속 이렇게 살 거야? 경찰서도 다시 나가야 하고 사람들은 다 너를 이상하게 보고. 민재의 말이 맞았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상담센터 동료들도 서진을 조심스럽게 대했고 심지어 하은이 담임 선생님까지 아이가 요즘 불안해한다며 걱정을 표했어요. 주희는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완벽한 피해자 연기를 했지만 둘만 있을 때는 진짜 모습을 드러냈어요. 언니, 많이 힘들죠? 차라리 편하게 가는 게 어떨까요? 주희가 부엌에서 칼을 만지작거리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아니에요. 그냥 언니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요. 주희의 눈빛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그날 밤 서진은 극도의 스트레스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은이가 점점 자신을 멀리하는 게 가장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엄마, 왜 고모를 때렸어요? 하은이가 순진한 눈으로 물었어요. 엄마는 고모를 때린 적이 없어. 그런데 아빠가 그랬는데 민재가 하은이에게까지 거짓말을 심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새벽 3시, 서진은 견딜 수 없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고 심지어 딸마저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다시 화장실로 갔어요. 우울증 약병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나을까. 하지만 그때 하은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잠꼬대였지만 그 순간 서진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서진은 약병을 내려놓고 거울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녹음기를 켰어요.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은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런데 그 순간 문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뭐 하세요? 주희가 화장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화장실 사용하고 있어. 그런데 혼자서 뭐라고 중얼거리시는 거예요? 주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서진을 바라봤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서진이 화장실에서 나오려는 순간 주희가 갑자기 서진의 팔을 붙잡았어요. 언니, 약 많이 드셨죠? 뭐라고? 우울증 약이요. 얼굴 보니까 알겠어요. 주희의 말에 서진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는 어떻게 언니가 자살하려고 했다고 민재 오빠한테 말해야겠어요. 뭐라고? 나는 자살하려고 한 적 없어. 하지만 약병을 들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혼자서 중얼거리고. 주희는 이미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진을 자살로 몰아가려는 마지막 수순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말로 민재가 서진을 다그쳤어요. 주희 말로는 내가 어젯밤에 약을 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했다면서? 그런 적 없어. 서진아, 이제 정말 한계야.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안 돼. 민재는 정신병원 입원 서류를 다시 꺼냈어요. 오늘 당장 병원에 가자. 싫어. 나는 안 가. 서진이 소리치자 하은이가 무서워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봐, 아이까지 무서워하잖아. 이게 정상이야? 민재의 말에 서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고 증거도 충분하지 않았어요. 서진은 다시 우울증 약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많은 양을 손에 쥐었어요. 차라리 이렇게 끝내는 게 나을까. 하지만 약을 입에 넣으려던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생님, 계세요? 정미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은 급하게 약을 숨기고 문을 열었어요. 미라야, 어떡해. 선생님 도와드리러 왔어요. 정미라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그 방에서 살았었어요. 뭐라고? 장민재와 그 여자, 저도 그들의 희생자였어요. 선생님을 도와드릴게요. 정미라의 등장은 서진에게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드디어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였습니다. 정말이야?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증거도 가지고 있어요. 정미라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건 장민재가 저한테 했던 말들이에요. 그리고 정미라는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한유진의 진짜 정체를 증명할 수 있는 의료 기록이었어요. 이제 반격할 수 있어요, 선생님. 서진의 눈에 다시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고마워. 미라야, 정말 고마워. 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희망이었어요. 그날 밤, 서진과 정미라는 반격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민재와 한유진의 거짓말을 폭로할 시간이 왔어요. 정미라의 도움으로 서진은 다시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민재와 한유진을 상대로 한 반격은 신중하게 계획해야 했어요. 선생님, 일단 그들의 대화를 녹음해야 해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정미라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나를 계속 감시하고 있어.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그들이 모르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정미라는 작은 무선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걸 주위 방에 숨겨놓으면 돼요. 그들이 대화하는 걸 다 들을 수 있어요. 다음 날, 서진은 기회를 노렸습니다. 민재가 출근하고 주희가 병원에 간다며 외출한 사이, 정미라와 함께 주희의 방에 무선 녹음기를 설치했어요. 침대 밑에 숨겨놓으면 절대 못 찾을 거예요. 정미라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서진과 정미라는 근처 카페에서 녹음기로 송출되는 소리를 들었어요. 처음엔 별다른 대화가 없었지만 밤 11시쯤 되자 민재와 주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해? 서진이 계속 버티고 있잖아. 주희의 목소리였어요. 조급해하지 마. 거의 다 왔어. 하지만 서진이 뭔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 어젯밤에도 화장실에서 이상하게 행동했고, 그래서 더 빨리 끝내야 해.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하자. 서진과 정미라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어떻게 할 거야? 주희가 물었습니다. 사고로 위장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서진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실수로 계단에서 떨어졌다고 하면, 그럼 내가 목격자가 되는 거지? 너는 말리려고 했지만 서진이 밀쳐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면 돼. 서진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유진아, 내가 내 얼굴을 망가뜨린 그 여자한테 복수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뭐라고? 서진이 작게 소리쳤어요. 주희의 목소리가 변했어요.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재야, 서진이 10년 전에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로는 부족해. 그때 일은 사고였잖아. 사고? 서진이 일부러 기름을 뿌린 거 알면서? 서진은 정미라를 바라봤어요. 정미라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유진아, 그 얘기는 하지 말자고 했잖아. 이제 곧 끝날 거니까 상관없어. 서진이 나를 질투해서 펜션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낸 거잖아. 내 얼굴을 망가뜨린 그 여자가 이제 내 얼굴을 갖게 됐으니까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아? 한유진의 말에 서진은 충격을 받았어요. 10년 전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내가 서진이 되는 거야. 서진의 얼굴로, 서진의 이름으로, 서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지. 그리고 하은이도 당연히 내가 키울 거야. 서진의 딸을 내가 키우는 거지. 완벽한 복수가 될 거야. 서진은 구토감을 느꼈습니다. 한유진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잔인한지 알 수 있었어요. 선생님, 이제 충분한 증거가 있어요. 정미라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일은 뭐지?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건 나중에 알아봐요. 지금은 그들을 막는 게 중요해요. 다음 날, 서진과 정미라는 경찰서에 녹음 파일을 가져갔어요. 하지만 경찰은 쉽게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녹음이 진짜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제가 목격자예요. 정미라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관련 당사자잖아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서진은 답답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미라야, 언론에 제보하면 어떨까?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아는 기자가 있어요. 그날 저녁 서진과 정미라는 방송국 기자와 만났어요. 기자는 녹음 파일을 듣더니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스토리네요. 하지만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어떤 증거요? 현장에서 직접 그들의 모습을 촬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서진은 위험했지만 결심했어요. 해볼게요. 그날 밤 서진은 집에서 연기를 했습니다. 민재와 주희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 척했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게. 민재와 주희는 만족스러워했어요. 그래, 서진아, 그게 최선이야. 민재가 말했습니다. 언니, 다 나을 거예요. 주희도 가짜 걱정을 표했어요. 하지만 서진은 이미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내일 그들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낼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정미라와 기자에게 연락했어요. 오늘 밤에 그들이 마지막 행동을 할 거예요. 준비해 주세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될 시간이었어요. 서진은 마지막으로 하은이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널 지킬 거야.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 그날 밤 서진의 역전극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서진의 마지막 계획이 실행되는 날이 왔습니다. 정미라와 기자는 집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서진은 민재와 주희의 마지막 행동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녁 9시 민재가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진아, 계단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같이 가볼까? 서진은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래, 가보자. 서진은 미리 숨겨둔 작은 카메라를 켰어요. 모든 걸 기록해야 했습니다. 계단 앞에서 주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희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잔인한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언니, 드디어 이 순간이 왔네요. 무슨 뜻이야? 민재가 뒤에서 서진을 밀었어요. 이제 그만 끝내자, 서진아. 서진은 계단 끝에서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주희가 다시 밀었습니다. 10년 전에 내 얼굴을 망가뜨린 걸 후회하고 있겠지? 그 순간 서진의 기억이 갑자기 되살아났어요. 10년 전 민재와 바람 피우던 한유진을 펜션에서 발견했던 기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기름을 뿌린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유진아, 내가 기름을 뿌린 거잖아.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내가 나를 죽이려고 기름을 뿌렸는데 내가 미끄러져서 화상을 입은 거야. 한유진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거짓말. 내가 나를 밀었어. 아니야. 내가 나를 공격하려다가 내가 넘어진 거라고. 그때 외부에서 기자와 경찰이 들어왔어요. 정미라가 미리 신고해 놓았던 거였습니다. 다 들렸습니다. 손 들어요. 민재와 한유진은 당황했어요. 하지만 한유진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님, 저 여자가 저를 죽이려고 해요.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하지만 경찰은 이미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녹음 파일과 영상, 그리고 정미라의 증언까지 말이죠. 장민재, 한유진, 살인 미수와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민재는 체포되면서도 서진을 노려봤어요. 서진아,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진실은 따로 있어. 한유진은 끝까지 소리쳤습니다. 내가 서진이야. 내가 진짜 서진이라고. 그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서진은 안도했어요. 드디어 악몽이 끝났습니다. 며칠 후 사건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어요. 성형수술로 타인의 정체성을 훔치려 한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요. 정미라는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정말 끝났어요. 고마워. 미라야, 내가 아니었으면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하은이도 점차 안정을 찾아갔어요. 아이는 엄마가 지켜줄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쁜 고모는 안 와요? 응, 다시는 안 와. 서진은 하은이를 꼭 안으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어요. 하지만 몇 주 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자신도 모르게 주희가 했던 행동들을 따라하고 있었어요. 거울 앞에서 오랫동안 자신을 바라보거나 없는 사람과 대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진은 거울 앞에서 주희처럼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나는 누구지? 거울 속에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너는 김서진이야. 아니면 한유진일까? 서진은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의 목소리가 주희의 목소리처럼 들렸거든요. 안 돼. 나는 서진이야. 하지만 거울 속의 모습은 계속 주희의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서진은 깨달았습니다. 한유진과의 오랜 대립 과정에서 자신 안에도 어둠이 자라났다는 걸 말이죠.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가 흐려진 거였어요. 내가 정말 기름을 뿌린 건 아닐까? 서진의 기억 속에서 10년 전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자신도 완전히 무죄는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서진은 주희의 화장법을 따라해보기 시작했어요. 마치 무의식적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말이죠. 나는 김서진, 아니면 한유진. 서진의 중얼거림이 깊은 밤 정막을 깼습니다. 방 옆에서 자고 있던 하은이가 잠결에 말했어요. 엄마, 목소리가 이상해요. 서진은 깜짝 놀라며 거울에서 눈을 뗐어요. 하지만 거울 속의 자신은 여전히 주위에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서진은 알았어요. 진짜 미쳐간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말이죠. 한유진은 체포되었지만 한유진이 심어놓은 광기는 서진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어요. 피해자와 가해자, 진실과 거짓, 그 모든 경계가 흐려진 채로 말이죠. 서진은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누가 진짜 김서진일까? 그리고 거울 속에서는 한유진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치는 것 같았어요.